자, 오늘의 소설입니다. 드디어 그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미리 예습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일단,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아시아권에서는 모두 다 이제 전투 준비 중입니다. 유럽에서 3차 세계대전도 있겠지만, 아시아도 전투 준비다. 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이 이제 휴전 관련된 것들을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일단 젤렌스키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마켓의 확률은 높아지긴 했으나 이 확률을 깨부술 수 있는 거는 푸틴 대통령의 의지도 있을 거지만, 우리는 전쟁 계속 할 건데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잠깐 내려놓더라도 새로운 곳에서 변수가 발생하면은 자연스럽게 유럽도 3차 세계대전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변수가 뭘까요? 과연 중동일까요? 중동에서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더 커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전쟁인 아시아 전쟁이 발생을 할까요? 지금 그 상황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에서도 지난번 딥시크와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슈퍼컴퓨터보다 1조배 더 빠르다고 주장하는 양자 컴퓨터가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팩트 여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비트코인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잃어버린 프라이빗 키를 하나씩 찾아낼 수 있는 게 일반 컴퓨터보다도 빠른 게 양자 컴퓨터라고 한 달 전에 USDT 테더사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토시 나가모토의 지갑도 찾아낼 수도 있고, 가능성으로만 본다면 이 양자 컴퓨터가 하나씩 무작위 대입 방식으로 마치 시드 구문을 찾아내는 것처럼 프라이빗 키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를 미리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누가 하죠? 이더리움은 누가 가격 하락의 원인을 만들까요? 당연히 북한이겠죠. 2조 원어치 털은 것 중에 40% 정도 현금화했으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은 뭐가 될까? 사토시 나가모토 지갑, 아니면 잃어버린 비트코인, 분실된 몇백만 개의 비트코인을 누군가가 그걸 찾아낸다라고 했을 때, 애시당초에 비트코인 설계자는 이 상황까지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말이죠. 지금 그 빌드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을 수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우리 학생 비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거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유학생들, 국민들이 미국에 무제한으로 접근하는 비자 같은 것들 이거 금지시켜버린다. 못 오게끔 미국에서. 자, 이러면 당연히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약간의 좀 반중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인들이 많고, 이제 친중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인들은 거의 다 민주당일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서는 완전 양극화가 완전 극과 극으로 나눠졌어요. 이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지금 당장 싸울 분위기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언젠가는 내전도 날 수도 있어요. 남북전쟁처럼. 지금은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차단을 해버리는 것들은 사실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타겟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거든요. 중국의 타겟이. 자,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중국을 계속 쪼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상대의 발톱을 드러내게 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독일에서도 이제 그 지난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에서 만들어졌다라고 89% 90%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코비드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그 중국의 시장에서 유출된 게 아니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어디 뭐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향력 있는 독일에서, 미국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이게 만약에 자연 발생이 아니고 인위적인 발생이라고 한다면 이거 만약에 이 공격일 수도 있잖아. 생화학 무기와 비슷한 생물학적인 그런 공격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가들은 보상을, 배상을 주장하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례를 만들어낸 게 바로 미주리주. 여기서는 2020년 4월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까지는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 어디로요?
미국의 미주리주가 중국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패소했습니다. 졌어요. 처음에는, 초반에는. 여기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사례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극적인 반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5년 만입니다. 거의 5년 만에 미주리주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40억 달러의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물론 무변론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 40조 원 가까이 되는 것들을 압류하고서 그것들을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라는 게 이 5년 만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모범적인 판례가 됐을 때 미국의 전체 아니면 이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판례를 가지고서 모두가 다 같이 중국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 보상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일단 이대로 흘러가면 좋죠. 그냥 이대로 무난하게 흘러가면 좋은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택배 같은 것들도 그렇고 초반에 관세도 그렇고 뭔가 좀 이제 소포나 이런 것들 모두 다 차단했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좀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약간의 대결 구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협상이었는지 아니면은 막 이런 그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치고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계속해서 공격으로 가고 있죠. 어디를요? 완전 차단하고. 그럼 나중에는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수출에 많이 의존들을 할 텐데 미국에다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모든 소포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막 이로 인해서 마약류나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우리 전면 차단 안 받겠다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이제 미국 쪽으로부터 이제 차단을 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은 내부적인 상황이 디폴트 선언을 할 정도로 헝다 사태 이후에 부동산은 물론이면 내수 경제는 물론이며 거의 완전 이제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더 힘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누군가 지도자가 코너로 몰리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국가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안 좋을 때 내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딱 그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아직은 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놓고 드러내진 않았지만 주변에 중국의 1대1로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분쟁 지역들, 특히나 아시아권들에서 무기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포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내전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산 중기 관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내전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 좀 이제 자세하게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세하게. 지금 전 세계 아시아는 어떤 구조로 가고 있는가? 세 가지 구조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립도 있을 것이고요. 완전히 친중도 있고 친미도 있을 겁니다.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미 성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절반 정도 왔습니다. 친미. 근데 일본도 절반이에요. 일본도. 하지만 그래도 친미 쪽으로는 갈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중립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면 중립은 그냥 보라색으로 할게요. 그냥 중립.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립을 조금 더 나눠보면 싱가포르 중립, 말레이시아 중립, 인도네시아가 여기 중립이 아니다. 태국이 중립. 이렇게 중립, 보라색이 중립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친중. 자, 미얀마. 지금 싸우고 있는 미얀마가 친중이고요. 라오스도 친중. 캄보디아도 친중입니다. 여기 자체를 일단 중국을 크게 해볼게요. 크게. 자, 이래야지만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려보고. 자, 이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반대인 게 여기까지는 친중일 수도 있어요. 그냥 비율로만 따졌을 때.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친미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초록색. 여기는 이제 또 친미. 필리핀은 완전한 친미. 그러니까 그 같이 연합 작전으로다가 이렇게 하죠.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좀 이제 여기는 좀 이 중국 쪽. 파부아니기도 여기는 반반. 여긴 좀 중립. 인도네시아 잠깐만 인도네시아였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니다. 여기는 중립이다. 중립. 중립. 실수입니다. 중립. 파부아니기도 중립. 한 절반 정도 되겠죠. 호주는 중립이 아니다. 실수. 그 예전에 그 화교 그게 있었던 게 언제였지? 잠깐만. 뭐야. 다시 하도록 하겠 다시. 이게 잘못됐네. 그냥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체크로만 이렇게 동그라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 여기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 색칠을 해야지 좀 깔끔하긴 한데 요렇게. 여기는 한 절반 정도. 절반. 여기 하노이부터 해가지고 이쪽 절반 정도 이렇게 하고, 초록색 먼저 이제 그 친미와 친중으로만 나눠 보겠습니다. 이게 신냉전 시대의 미중 땡땡 전쟁이니까 요 정도. 그리고 이제 필리핀, 그리고 한국은 여기 절반 정도. 그래도 일본은 뭐 어쩔 수 없이 한반도 전쟁 이후에 통일되고 더 넓어지면은 일본도 이주해야 되기 때문에 친미 노선을 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이 내부적으로는 친중은 아닌데 굳이 따지면 블랙캣 세력들이 좀 장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요 정도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는 중립이고,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중국 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요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는 보라색은 중립입니다. 중립인데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중립. 여기도 중립. 말레이시아도 여기 화교 쪽 세력들이 많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중립. 싱가포르도 중립. 여기는 그 금융의 메카처럼 해서 중립. 여기. 자, 요 정도가 중립이에요. 중립인데 언제든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은 애매한 게 여기가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거기다. 중국 쪽이다. 친중. 파비아 뉴기니도 친중. 근데 호주는 아래 내려보면 호주는 오히려 친미입니다. 친미. 좀 그러니까 골 때리죠 지금 상황이. 자, 이 상황이 이 구도. 대만도 알고 보면 친중이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굳이 따지면은 외교적인 부분들은 조금 대만 시민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우리 한국이랑 또 똑같이 비슷하게. 자, 여기가 문제인데 말이죠. 당연히 이 북한이 여기는 중립이냐? 중립은 아니고 그냥 어쨌든 한국이랑 구조로 봤을 때는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거는 이제 나오겠죠.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의 김정은의 WWE인지 아니면은 완벽한 친중 노선을 탄 건지, 국경 개방되고 막 이렇게 여행객들 차단하고 하는 게 어떤 액션인지 모르겠지만 나오겠죠. 자,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코너로 계속 몰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몰리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중국에서는 내부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원래였으면은 그냥 막 중국 내에서 내전 나고 해가지고 군부끼리 서로 막 충돌하고 뭐 누구 파 나눠가지고 싸우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굳이 그 내부 세력들끼리, 돈 많은 자본가들끼리 굳이 왜 싸우겠습니까? 본인들끼리 뭉쳐가지고 중국의 인구발로 해가지고 나머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점령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대아시아를 만들려고 했었던 게 이 1대1로 해도 연결이 되거든요. 일단은 아시아를 점령하고 이쪽 지역 해가지고 다 이제 연결을 해버리자라고 했던 큰 플랜이 1대1로 이거.
근데 그게 일단은 좀 실패로 뒤로 가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럼 굴복하고 순응하냐, 다 배상하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그냥 아니면은 한번 싸워보냐, 이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는 필리핀이 고립되어 있죠. 베트남도 반반이긴 해요. 반반이긴 한데, 오히려 그 누구죠? 그 축구 선수, 축구 감독님, 그분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런 것들, 긍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이게 오히려 페이크다. 그러니까 여기 베트남도 고립되고 있고요. 필리핀도 고립되고 있어요. 여기는 중립이고, 태국이랑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랑 이쪽은 중립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 완전히, 중국에서 뭔가 하나의 트리거를 만들 수 있고, 우위에 있을 수 있으려면, 그것 때문에 노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이쪽이야, 한국. 왜냐면 여기만 장악을 하면, 나머지 일본도 어느 정도 여기서도 블랙캣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반 정도 여기서도 내부적으로 좀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한국만 장악을 한다면 나머지 아시아권들을 밀고 가가지고 유리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싸우고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나중에는 인도 같은 나라들도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여기도 친미입니다. 친미. 알고 보면 싸우긴 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나중에는 티베트 자치구도 신장 위구르도 갑자기 몽골도 갑자기 나중에는 러시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해체시키는 게 글로벌 어젠다긴 한데, 화이트캣의 글로벌 어젠다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나오냐 이거죠. 발톱을 드러나게 만들어야지, 발톱이 드러나야지만 거기에 대한 명분이 생기는 거고, 누군가 하나 시작을 하면 막을 수가 없게 계속 커질 텐데, 그 첫 번째 중심이 대만도 아니고 뭐 태국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요, 일본도 아니고 딱 여기에요. 여기 딱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서는 선거, A웹이랑 이런 것들,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조사를 해봤을 때. 여기서는 코비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얘기를 하는 게 제가 화짱조고 뭐 화교고 뭐 이제 내가 뭐 북한 간첩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두 개가 지금 전 세계 국제 정세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대만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런 게 우리만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만. 그러니까 먼저 장악을 해보자, 이렇게 해버리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리고 하필이면 지금 중국 쪽이 압박을 느끼고 있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독일부터 해서 미국에서부터 하나씩,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압박 느끼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 진영이 좀 유리하면 반대쪽이 압박을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가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압박을 전 세계로 느끼고 있고, 여긴 더 크게 여기서는 여당 쪽에서 압박을 느끼고, 여당에서 만약에 복귀해서 돼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심판을 받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거의 데스게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그냥 코너로 몰리면. 그러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지금에서는 기각이 되고요. 기각이 되고 나서, 기각이 되면 더 불리해지겠죠? 대통령직은 복귀를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복귀가 되면은 여기 남아있는 NPC들,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날지도 안 날지도 몰라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지금이 그냥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냥 아니 초안전이면 하이브리드 전쟁이면 몰라요. 그냥 내 할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하나의 정치, 늘 있었던 정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류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랑 다르게 이 부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휘말릴 수도 있다. 이 부류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럼 기각이 나면은 당연히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들은, 이건 인용이 됐을 때나 우파 진영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그림이었겠죠. 근데 기각이 나면은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 관저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또 막으려고 하겠죠? 이 과정에서 분쟁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뭐 예를 들어 한국의 군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훈련 기간인데, 뭐 여기가 됐든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여기 한국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훈련 기간이니까 훈련인 줄 알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이 NPC들의 이 사람들의 너무나도 좀 깊게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저걸 보고 2차 계엄령인 줄 알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군사 쿠데타인 줄 안다고. 군사 쿠데타. 아, 복귀를 했으니까, 기각돼서 복귀했으니까 2차 계엄 때려가지고 군사 쿠데타 이런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상황을 인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뭐 굳이 알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시간을 많이 줬잖아요. 100일이나 줬잖아요. 100일. 오늘 딱 100일 되는 날이잖아요. 아, 100일이라는 시간 주고서 이렇게 줬는데도 못 알아먹었으면, 그거 못 알아먹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지수가 여기서 한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겠습니까? 저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다가 이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단은 초반에는 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나중에는 이제 업적들을 쌓으면은 그레이트 트럼프 어게인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금 가격도 그렇고 식품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그렇고 괜히 그러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게 다 제 개인적인 그냥 해석이고요. 소설이고 판단은 직접적인 이 해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과 기준서는 저희 그 빼빼 패밀리 분들이 직접 판단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걸 지적하는 게 레거시 미디어거든요. 레거시 미디어는 맞춰진 것들, 다 그냥 짜여 놓은 것들, 만들어가지고들 가지고 오던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죠. 아,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기잖아, 그냥.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요, 누가. 뭐 레거시 미디어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어디 뭐 기사가 됐든 어디 커뮤니티가 됐든 던져요. 아, 그럼 이게 맞는 건가? 아,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아, 이것 때문에 아시아의 분쟁이 될 수가 있는 건가? 전쟁이 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직접 본인이 판단하는 거는 결국 직접 생각을 해야 돼. 띵킹을. 그러니까 저도 늘 소설이라 말씀드리는 게 결국 본인 판단은 그냥 이제 직접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한다고 한들 이거 뭐 정답은 아니니까요. 이거 뭐 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세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